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흠 의원은 징계를 앞두고 도의회에 출석했다가 취재진을 피해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출석한 강경흠 도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눕니다. 외국인 여성 단란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강경흠 의원은 개회식이 끝나자 본회의장 옆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경찰에 성매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데 지금 입장이 어떤신가요? 지금 계속 수사 중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인지 모르셨습니까?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빠른 걸음으로 도의회를 빠져나갔고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자세한 답변은 피한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윤리심판은 가서 소명을 하시나요? 직접? 그 제가 그 다 소명서를 일단 다 제출을 했고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거기서 또 판단을 하겠죠. 직접 가시진 않는 거예요? 계산하신 거예요? 차후에 제가 그 수사 조사에 관련해서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지만 불법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유무를 떠나서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또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온 점에서 저희 심판원은 제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강경흠 도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당원 자격이 정지된 지 석 달 만에 제명 처분까지 받으면서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수산물 유통 점검을 살펴보고 근거 없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넙치 양식장을 찾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양식장을 둘러본 뒤 출하 전 넙치 안전성 검사 설명을 듣습니다. 조 장관은 방사능 미검출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이 양식장에 제주 최초 1호 안전 필증도 수여했습니다. 유통 전에 점검을 하고 방사능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출하 전에 방사능 점검을 해서 우리 국민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 그 방역 검사를 받고 우리가 그 출하를 한다면 소비자들도 믿고 먹지 않겠습니까? 수협과 어민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유통 점검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 새로 방사능 검사기를 설치하고 출하 전 해역별 어종별로 검사 후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품종에 대한 유통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조사 항목 부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2가 이게 품목을 놓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 뭐 반도 검사를 안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면은 우리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지. 안 믿어요 우리는 절대. 오염수 방류 안 하는 것만이 상책이니까. 양식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검사 과정도 점검한 조 장관은 어시장별 축제와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장관이 제주를 직접 찾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오염수 방류가 가까워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 끝에 잦은 폐쇄를 예고했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 제주시가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주시로부터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사랑의 집. 제주시가 결국 이곳에 대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폐쇄 시점은 3년 뒤. 그동안 입소한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 폐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장애인 가족들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남은 기간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너무너무 모자르다 보니 거의 그냥 정말 애들 정말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니 행정기관에서 적극 이제는 정상 3년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까지 가기 전에 도청이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시청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금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돼야 되고 한편 사랑의 집은 오늘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대해 이사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해당 시설에 외부기관에서 추천받은 임시시설장을 파견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다문화 학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모든 한국어반에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 서부초등학교 지난해 3월 울산에 자리 잡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 24명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11명은 계속해서 한국어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한국어가 익숙해진 13명은 한국 학생들과 원적반에서 함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초를 찾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건의사항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프간 친구들도 한국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네. 음식이 입에서 안 맞는 모양이네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 한국어반에는 담임과 한국어 강사, 통역사까지 3명이, 원적반에는 담임과 협력 강사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울산에는 초등학교 6개 학급과 중학교 3개 학급에 한국어반이 개설돼 있는데 이 중 초등학교 3개 학급에는 담임 교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한국어 학급만 있었는데 요걸 특별 학급을 편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또 자기 본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임 제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2,500여 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3,600여 명으로 6년 새 44%가 늘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동아리와 다문화 어울림 교실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지난 밤 많이 더우셨죠?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사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 분포도인데요. 노란색 분포가 25도에서 30도를 보이는 곳인데 제주 북부 지역이 26.3도로 가장 높았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덥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발달한 이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주말쯤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7도, 동부 27도, 남부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3도, 동부 29도, 남부 28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 27도, 산지 성판악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자도는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부터 차차 높아질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 당시 도내 종교계 가운데 불교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4.3 피해 종교단체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강사는 4.3 당시 도내 불교 사찰 80곳 가운데 16곳이 전소되는 등 56곳이 피해를 입었고 승려 등 2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5곳이 피해를 입었고 천주교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4.3 당시 기독교와 천주교 모두 신자 수가 크게 늘어 교세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둑을 두다가 말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밤 11시쯤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과 바둑을 두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8번째 공판에서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캠프 관여를 놓고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제주대 교수가 캠프 핵심 인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캠프가 관여해 지지선언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들과 변호인 측은 친분 관계로 자문을 해줬을 뿐이고 자발적으로 오 후보를 지지했다며 캠프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상장기업 협약식 논의 시점을 3월에서 5월로 바꾸는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부터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로 해 1심 선고는 12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목 관할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제주목 관할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은 11,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을 포함한 총 관람객 수는 5만 1,000여 명으로 79.4% 늘었는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중화권을 중심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은 원도심과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지원 정책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도내 초등학교는 114곳 가운데 41%가, 중학교는 22%가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푸드뱅크가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에는 물량과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쌀뿐만 아니라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금과 소액 상품권으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푸드뱅크 이용자가 27% 늘어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밥 걱정을 덜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 자전거 행진을 벌이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 일본 영사관에서 제주시청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또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우려하는 국민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 내 자영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제주 지역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 수는 10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명 감소해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4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1,000명 늘어난 9천 명으로 실업률이 2.1%를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